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 장병, 육군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제가 국가가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군대의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최고 간부 양성 기관이 무너졌을 때 그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국가를 근대 국가를 세웠을 때 모든 국가에서 하는 게 군대를 세우고 간부 양성 기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세워요. 그만큼 사관학교가 역할이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교육이 안일해진다 혹은 문약해진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문제가 절대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래서 이어서 제가 문제를 또 느끼고 온 게 네. 며칠 전에 제가 육군사관학교 훈육요원 격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육군사관 갈 수 있어요? 육군사관 코로나 그거 없어요? 다 열렸더라고요. 왜 3사관학교는 저를 안 불러주죠? 이게 아니 연락 한 번 없네? 저도 연락해서 와서 간 건 아니고 네. 격려 행사 가시는 분들한테 꼽사리 껴서 갔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3사관학교 우리 고향. 한번 같이 가요. 네?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나 육사 한번 데리고 가요. 한번 육사 한 가요. 번도 못 가봤어요.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 육사 가는 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갑시다. 상식에 이루겠네요. 갔는데 생활관에 10년 만에 제가 처음 들어갔어요.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가득해요. 벽과 천장이요? 애들이 사관 생도들이 지내는 공간이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한 걸 보고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도들이 안 닦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닦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곰팡이면은 네, 그거 어디 물 새는 건데, 건물에서. 그러니까 습기가 차 있는 거죠, 오래도록. 건물에서 그리고- 어디 외벽에 뭐가 금이 갔구만. 그리고 근데 한 생활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제 인원은 많아졌는데 시설은 그대로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도 많고 책상과 침대가 낑겨가지고 어떻게 뭐 내무 검열이나 정리를 하라고 요구하기가 되게 미안한 수준으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3사관학교는 시설이 좋아요. 좋겠다. 3사관학교는 최근에도 제2충용관 지었고 네. 제1충용관도 지금 청소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활관을 최근에 들었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그렇지만 요즘 생도들 유약해졌다, 요즘 생도들 비전 없다, 요즘 생도들 별로 공부 안 하려고 한다, 요즘 생도들 개인적이다, 요즘 생도들 청소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학교에서도 교수부나 훈육요원들 사이에서 돌긴 하는데 현장 가보고 나서 제가 이거는 생도들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선배들과 군대의 문제다라고 딱 느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그렇게 생도들 공부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생활관 한 번이라도 가봤냐? 안 가봤어요. 그 생활관에서 니들 공부해봐라 앉혀놓으면 공부 그렇게 좋아하는 저도 거기 가서 보고 내가 여기 있었으면 공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며칠 전에. 그 정도예요? 네, 심각할 만큼 여건이 안 좋습니다. 생활관 여건이, 사관생도, 육사생도들의 생활 여건이. 다행인 것은 2년 뒤에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너무 늦어요. 2년 뒤면 너무 늦는다. 너무 늦어요. 심각할 만큼 곰팡이가 슬어 있고 본인들 자녀들 거기 가서 살아봐라라고 하면 절대 못 살 환경입니다. 곰팡이 있으면은 그 호흡기도 안 좋은데. 안 좋아요. 그럼 어디 옥상에 옥상 방수가 문제가 있나 보구만. 제가 사회 나와서 고시원에도 좀 지냈었었는데 고시원보다도 여건이 기본 벽지가 안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이 육군 사관학교라는 거 최정예 장교 양성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떡하냐. 근데 여기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간부 숙소 여건, 또 병사들 기본 생활 여건 안 좋은 곳들 아직도 많잖아요. 많이 안 좋죠. 60, 70년대인 곳들 있잖아요. 그럼요. 아직 우리 군이 갈 곳이 멀구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아미타이거 엠블럼을 보는 순간, 선진 강군, 아미타이거 4.0, 첨단 과학 강군 얘기를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국방부 장관님이나 이런 군의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먼저 1번으로 강한 국방, 과학 기술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기본이 되는 네. 것부터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그러면 왜 정책적 우선순위로 올라가질 않느냐? 왜 자꾸 늦춰지느냐? 학교장님들 가시면, 지휘관들 가시면 어떤 거부터 챙기죠? 지금부터 가면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시차를 가잖아요. 네네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모든 패러다임이 아니 같습니다. 또 곰팡이 쓴 생활관을 네. 보여주진 않겠죠 우리 훈육가님들이. 네. 예, 깨끗한 제가 있잖아요. 사열받는 생활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제가 거기 살았었어요. 중대마다 생도대. 있잖아요. 아니요, 생도대 하나 있고 제가 거기 살았었습니다. 저는 중대마다 하나씩 졌습니다. 육사는 이중대 이제 복도 쪽 생활관인데 제가 거기 1층 살아가지고 생활관. 네, 2층에 있었어요. 저희는 네네네. 생도대장님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1년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네, 아주 힘든 경험들을 했었죠. 사열생활관. 네, 사열생활관. 오면 항상 사열생활관. 제가 사열생활관 살았었어요. 저는 그런데 사는 적 없습니다. 불편해서. 제가 좀 열심히 살아서 사열생활을 사셨군요. 사열생활. 어쨌든 그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아까 아미타이거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뭐 다 똑같은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네. 지금 군의 처우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생활 여건, 이게 지금 기초 전투 우리가 장비. 군의 시스템을 정말 다 뒤집어 엎어야 네.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매스컴 저희 같이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살살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일부 계시긴 했지만 계시긴 했죠. 네. 계셨죠. 근데 이제 잘 눈에 안 띄고 책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계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은 스피커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 이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이걸 또 보면은 우리 현역 군인들이 현타가 오잖아요. 맞아요. 그 동조한단 말이에요. 네. 동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업무에 대한 좀 막 좌절감도 느끼고 내가 이거 왜 열심히 스트레스. 해야 되나. 왜냐면 누군가 공감해 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진짜 내가 그게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군이 가장 시급한 거는 정말로 저는 그런 무기, AI 드론봇, 뭐 워리어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빨리 우리 처우 개선을 발급부터 다 바꿔야 된다. 의식주를 좀 잘 챙겨야 되는데 챙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책도 반영이 돼 있지만 시급성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아내 빼고 다 바꿔라. 아내 빼고 다 네. 바꿔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군은 주적 빼고 다 바꿔라. 그 정도의 혁신이 있다면 우린 정말 선진 강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이등병을 사단장으로 시켜보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바꿔야 돼요. 사단장님을 유병소 세우고 다 바꿔야 돼요. 사단장님은 한 일주일 정도 비옥교 살게 된다가 학교장님을 생도들이랑 같이 살게 일주일 동안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봐야 돼요. 모든 시도가. 현장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진짜 다 바꾼다는 생각으로 주적 빼고 다 바꾼다는 생각으로 그게 군사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오국명연단에서 역지사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네. 대대장님이 유병소 근무수고 뭐 병사가 인사과장 해보고 그런 바꿔서 해보는 걸 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서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막 그런 역지사지의 날 정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봤을 때는 뭐 쇼라고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저도 뭐 일반 기업들도요 사장한테 고객 상담하는 거 시키기도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아미타이거 그 6번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날쌔고 용맹한 호랑이 얼굴을 형성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미래 혁신 의지를 담았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첨단 지금 어떤 느낌이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옷도 절도 없고 막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아이폰 신형 들고 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게 뭐 크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당장 내 기본이 안 됐는데 네. 우리 군이 좀 많이 혁신이 되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온 이 현상을 어떻게든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호님께도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육사 생도들 좀 그래서 많이 생도들한테 안 미안해요. 제가 국민이자 선배로서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세진님이 네. 쓴 나를 넘는단가요? 나를 외치다. 나를 외치는가요? 나를 넘는다고 도대체 나를 외치다. 나를 넘는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사원님 내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를 외치다. 항상 나를 넘는다라 그래요. 사원님이 쓸 책이 나를 넘는다 아니에요? 나도 외친다 할 겁니다. 나도 외친다. 나도 외친다. 네. 외전을 해가지고 나를 외친다. 나를 외치다. 나를 외치다. 거기 책을 보고 온 친구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관학교 필독도 써잖아요. 네. 솔직히 감사하죠. 사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재밌다고 많이들 보는데 그 세진님만 믿고 육사 갔는데 저 믿고. 네? 본인만 믿고 육사 간 거 아니에요. 시설 이렇게 꾸리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의 꿈이 있어서 간 거겠죠. 네? 네. 근데 시설이 진짜 최악이에요. 육사 이전하려고 시설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육사 이전하려고 시설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저 그런 것도 그거는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리모델링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네. 근데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신축을 해야지. 삼사는 신축했어요 얼마 전에. 신축. 아예. 제2충용관. 네, 제2충용관, 1충용관, 2충용관 있어서 제2충용관 이름 근데 제가 앞으로 육사도 생도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하나 더 짓거나 신축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봐요. 네.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갈진 모르겠네요. 어제 논산에서 자꾸 입맛 따시고 있던데. 그것도 육사 이전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으로 따지면 웨스트포인트 이전하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1700년대부터 있었던 그 웨스트포인트를 그냥 이전하라는 거죠. 이거 이전 문제는 다음에 또 우리 또 새로 얘기하도록 다루죠. 합시다. 이거는 네. 저번에 저 채널에서 얘기하면 그쵸, 했었고 많이 이거 얘기를 얘기하면 1시간 했었죠.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훈훈한 소식입니다. 드디어 또 훈훈한 소식이 있네요. 네, 우리한테. 우리 육군 15사단의 이창인이라는 상병께서 계신데 이창인 상병이요. 네, 이창인 상병께서 본인의 월급과 또 본인의 공모전 상금을 더해가지고 참전 용사들을 돕는 성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네. 몇 사단이라고요? 15사단. 15사단이요. 네. 15사단 굉장히 고생은 진짜 고생 많이 하는 엄청 하거든요. 곳인데 이제 다목리 15사단, 이래가지고 12사단이 고생 뒤지게 하는데 네, 인정 못 받는 지형적으로도. 사단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한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육군 PT 챌린지, 뭐 사단 창업 경진 대회 이런 데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그런 상금들을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한 거를 이제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죠. 이 친구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친구예요. 이미 수많은 경진대에 나가서 상을 받을 정도로 똑똑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입대 전에도 사회적 기업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또 다양한 기부 활동들을 이어오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네, 본인을 굉장히 키우는 법을 브랜딩하는 법을 브랜딩 네, 이것도 하나의 브랜딩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제 브랜딩에서 저도 기부 활동을 맞아요. 상호님도 하긴 기부 활동 하는데 하시잖아요. 예. 자기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크죠.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자신의 뭔가 이런 레벨을 올린다, 자신의 격을 또 올리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전 좋다고 봐요. 네, 나를 위해서 네, 투자하는 네. 거거든요. 나를 또 위해서 기부. 미국의 유명하신 분들도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세상과 또 다른 분들을 위해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선순환 구조라고 봅니다. 아주 네. 훌륭한 친구. 훌륭하신 나중에 뭐 네. 하나 하겠는데요. 경진대 자꾸 나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큰 인물이 될것 그만큼 같습니다. 또 역량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 월급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불우이웃동기 성금을 화천군에 이제 100만 원을 기부를 하셨다. 이 친구도 아주- 사회 나가서 입대 전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쯤이야 뭐 이렇게 해서 또 현역일 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주 훌륭한 네, 그래서 훈훈한 소식입니다. 훈훈한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또 훈훈한 소식은 잠깐만 그렇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 뭐 공모전에 무조건 상금 받았건 내가 좋은 일이 있건 무조건 기부하는 것만 기부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발적인 기부가 막 돼야죠. 우리 부대에서도 만약에 내가 어. 중대장인데 우리 부대원이 뭐 그 공모전 당첨돼가지고 상금 받았다고 막 너는 기부 그러면 안 안 하냐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쳐다보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또 훈훈한 소식이 있었고 네. 또 하나 더는 육군 대장 정도면 어느 정도 계급이죠? 육군 대장이면은 이제 최종 보스죠. 끝판왕. 끝판왕. 육군 대장이면은 사실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육군 대장이면은 정말 과거에는 산도 옮기고 그렇죠. 날아가는 전투기도 떨어뜨리는 네, 그 정도의 무소불위의, 보스죠. 네, 그쵸. 그렇죠.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신 분께서 본인의 강연 네. 또 본인이 쓴 책의 저작권료, 인세 이런 것들을 군을 위해서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전부 기부하고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이게? 전 1야전군 사령관 김영식 대장님께서 네. 본인이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강연하시고 또 썼던 책의 인세들을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까지 기부를 해오셨어요. 김용식 대장님이 마지막 1군 사령관이시죠? 맞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지작자로 네, 전에 네, 마지막 네, 사령관이시죠? 네. 어제 또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얼굴도 제가 알고요. 네, 그래서 사진 띄워주시고 또 그렇게 좋은 일을 네, 또 그래서 기부를 하는 게 이제 그냥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위국헌신 전후사랑 기금이라고 군 임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네네. 또 안 좋은 일을 당하셨던 분들의 네네. 가족 또 그 자녀들을 위한 기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운영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계속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네. 김용식 장군님 우리 육군협회는 왜 안 오시고 여기 육군협회 대한민국 육군과 육군 가족을 위한 대변자 후원자 연결자 우리 육군협회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현역 장병들 네, 중에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장병들 가족에게
거의 한 30가족 정도 되죠. 거의 가족들에게 매월 생활금을 지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 기금이 이제 사단법인 이런 데가 아니라 네. 육군 인사사령부에 소속된 기금. 우리도 육군 소속의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육군 인사사령부 기금. 인사사령부요? 인사사령부에서. 그것도 있어 보이네요. 저희 군 옆에도 그래서, 네.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또 거기 또 훌륭한 또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또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의 강연과 이런 것도 다 기부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셔가지고 아주 미담이죠 이것도. 강연과 네. 인세라고 하나요? 인세. 네, 책 팔면 나오는 그쵸. 그 인세를 그쵸. 또 이제 기부하시는 다 활동으로. 기부하고 계세요. 결론은 이 책을 사면은 기부하니까 책 사라는 뜻 아닌가요? 뭐 그렇게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그래서, 책이 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 책이? 책은 좀 네, 말씀하세요. 이 위국헌신 사랑 여기 그 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벌써 간부 병사 포함해가지고 약 1만여 명이 정기 기부를 하고 계신답니다. 엄청나죠. 김영욱 대장님이 네. 그 인맥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많이 좋은 씨앗들을 약간 반강제로 퍼뜨리시는 한 거 거죠. 아니겠죠? 그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시고. 얘들아 좀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좀 군과 또 육군협회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군인과 또 예비역과 또 우리 군인 가족들을 위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는 게 아주 전 좋은 것 같다고 봅니다. 또 전역하시면서도 또 네. 군을 위해서 김영욱 대장님께서. 맞습니다. 예. 근데 김영욱 대장님이 육사 출신이잖아요. 육사 37기로 졸업하셨죠. 37기. 네. 그러면 전임범 장군님이랑 동기네요? 네, 전임범 박지만 그쵸. 님이랑 동기고. 제가 옛날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기억하나 보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 장성 출신 분들 중에 간혹 이제 본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더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명분과 또 이런 걸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데 한결같이 군을 위해서 이렇게 언행일치, 솔선수범을 하시는 모습에서 또 많은 후배 군인들이 진짜 감탄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네. 장군들이 진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별이다 막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그런 시선 받을 분들도 있겠죠. 있죠. 근데 제가 봐온 장군님들이나 제가 모신 지휘관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창군이신 분들도 많고 맞아요. 예. 내면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일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부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이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분들도 있기 하죠. 인간 사회니까. 정치인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건데 이제 어떤 가치를 그러면 내가 그렇죠. 주변과 사회에 뿜고 있구냐, 혹은 그 가치를 내가 인마이 포켓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완전히 인마이 포켓 정도가 아니라 아웃 오브 마이 포켓을 하는 이런 장군님도 계신 거죠.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이 계시죠. 자신의 일생 전부를 이제 맞아요. 군을 떠나서 사회에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또 그런 사례들을 또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게 또 우리 육군협회나 또 우리 상호님이나 또 저희 같은 후생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똥별이란 말이 너무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장군님들은 또 그냥 자연히 하고 또 받아들이시잖아요. 아유 뭐 이러시면서 네. 그래서 이 김영식 장군님께서 최근에 또 책을 하나 출판을 하셨어요. 번역서를. 이거 혹시 광고 문의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전혀 협의 안 없는 들어왔습니다. 광고 아닌가요? 제가 PPL.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더 제너럴스, 원래는 더 제너럴이라는 네. 책인데 네. 미국의 마셜 장군, 아이젠하워, 네. 또 패튼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잠깐 좀 보세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쁜 장군은 없다. 뭐 나쁜 군인은 없다. 오직 못난 장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장군들이 실패했던 사례, 그리고 장군들이 위대한 성과를 만들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총집합한 미국인의 서적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번역을 하신 거예요?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네. 이 책 좋습니다. 저는 네. 이 책을 우리 생도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재밌게 보고 장교를 있어요. 준비하는 친구들, 학군 후보생들이나 그다음에 사관 현재 생도들이나 군인들에게도 엄청 그리고 도움이 지금 될 것 같아요. 학군도 부사관 학군단도 있습니다. RMTC 후보생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군사학과나 뭐 군특성고등학교라는 친구들도 그쵸. 이런 친구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 장군들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이 있어요. 계시죠.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군이 전투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전, 월남전 이후에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이 갑종 출신들밖에 없겠죠. 그렇죠. 갑종이나 현지임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월남전 때는 이제 육사 출신들이 좀 계시고 함사 학군 학군 나올 수가 계시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장성들 대부분 갑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군도 되게 대단한 분신 되게 존경할 만한 장군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책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좀 엮을 때가 됐죠, 시기적으로도. 네, 그리고 전투는 많이 없었지만 우리 군이 이 진짜 소총도 없던 군대에서 이렇게 모든 무기 체계를 가지고 수출까지 하는 군대가 되기까지 건설했던 과정이 기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얘기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 책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장점이 또 하나 있네요. 어떤 게 있어요? 짧게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길게 되는. 너무 길면은 이게 보기 외국 싫죠. 이름이라 기억도 안 나요. 두꺼운데 내용들은 되게 짧게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툭툭 챕터로 읽을 수 나눠져 있어서 좋네요. 툭툭 읽을 수 있어요. 네. 두꺼워 보여서 좀 거부감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책 광고를 너무 많이 했네요. 너무 많이 했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훌륭하신 우리 책도 김영식 내셨다. 네. 훌륭하신 우리 김영식 대장님께서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고 미담이 있다. 이런 미담 사례들을 네. 가져왔고 네. 마지막 소식은 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아시나요? 저희도 언급을 했었었죠. 6대전 말씀하시는 6대전이죠. 거기에서 현역 간부, 현역 장병, 병사, 현역 군무원들의 익명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많이 들어와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보셨군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거 뭐 하는 짓이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죠.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군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6대전에서 네. 뭐 현역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개인의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육군의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병사 카톡방, 부사관 카톡방, 네. 군무원 장교 카톡방, 군무원 카톡방.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네. 불만을 듣고 싶다고. 네. 약간 그리고 또 그걸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그런 걸 의도는 압니다. 의도는 익명으로 얘기를 들어서 소통하겠다라는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그거를 왜? 이거는 완전히 군내 사조직과 그렇게 다를 게 없거든요. 패러다임이.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6대전의 순기능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최악의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 걸러내거나 또 이거 안 터뜨리면 사고가 난다. 혹은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군이 덮는다. 뭐 이런 것 뭐 밝혀내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들 지금 현직 신분인 사람들의 익명 소통방을 만들어서 그걸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한다. 이거는 육군 규정과 군 인사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 아닌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이게 또 실명 인증을 해야지 익명으로 하는데 이제 그 현직인지 아닌지 좀 인증을 해가지고 들여보내주고 또 이게 물론 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문제점이 좀 도출됐죠? 이런 일단은 현역들을 그렇게 프라이빗하게 단톡방을 익명으로 운영해서 사건 사고를 접수받는 자체가 이거 육군 규정이나 이런 SNS 운영이나 이런 거에 좀 저촉되지 않나 이런 문제 의식이 드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문제점은 육군은 6대전과 컨택을 합니다. 육군은 6대전과 그쵸, 컨택을 해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는 거는 육군은 자체적으로 감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쵸. 문제점이 있으면은 검찰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군 내부에 소원 수리함도 있고 그쵸. 사정 기관이 다 해프콜도 있는데 있고 그럼 기간 이미 마비됐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 6대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방관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카톡방을 하는 것을 분명히 컨택을 하는데 육군이랑 컨택을 합니다. 둘이서. 근데 이거를 방관했다는 거는 우리 군 스스로가 내부에 그러고 소통할 수 있는 거를 모두 포기했다는 걸 보이네요. 공적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죠 한마디로.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니네가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해서 만든 건지 네. 아닌지는 저도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6대전의 단독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거 문제점이 많아요. 네. 또 군인들이 자기들이 인증을 받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익명 그런 톡방에 커뮤니티, 들어가서 물론 뭐 투서식으로 보내는 식으로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언론으로 등록한 거 알고 있어요. 6대전이 언론 업체로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개인이 뭐 투서식으로 하는 거야 제가 뭐 이해를 하겠지만 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뭐 제보하고 카톡방을 운영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1대1 카톡방을 틀어놓고 언제든지 나한테 상담 문의를 해라라는 건 오케이. 네. 그건 이제 문의 같은 경우니까. 근데 단톡방이라는 것은 대화가 주고받고 그쵸.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조직화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노조처럼 네. 결성 맞아요. 할 수 그렇게 있는 될수 문제점이 있죠. 있는 거잖아요. 네. 단체 행동도 가능한 단체 거고. 행동이 가능하고 근데 군의 규정에 보시면은 단체 행동 가능한 건 침묵 그렇죠. 뭐 스포츠나 그리고 또 사전에 원래 허가를 군인 받아야 복무 되는 규율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반하는 행위들이 이제 여기에서
아예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6대전 운영자가 그걸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저는 6대전 이런 곳에 뭐 순기능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혹은 사고가 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뭐 폭로를 하거나 6대전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맞아요. 네. 좋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홍보를 하고 막 1,000명 이상 지금 모으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군의 미래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군 조직의 발전과 군 조직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또 더 나은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이 단톡방이. 그리고 이 단톡방에서 모여 있다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육군 규정, 국민 복무 규율 그리고 육군 SNS 행동 지침 이런 거에 위배가 되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참여자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여자들 잘 드셔야 되는 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거기 안에 안보 지원사가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안 거기 들어갔겠죠. 안에 안보 지원사가 안 들어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 왜 아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긴요. 안보 지원사가 그렇게 맛있는 떡밥이 있는데 맛있는 떡밥에. 그럼요. 거기 들어가서 보안 위배하는 간부들 누구 있는지 그러니까 군 보안도 네? 우려가 거기 되는 사진 거죠. 함부로 찍는 친구들 혹은 군의 내부에 대한 잘못된 것도 전파하는 친구들 그런 거 다 잡아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칫하면 이게 공적인 시스템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핵심인데 이거에 완전히 와해시키는 혹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돼요. 그러니까 6대전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6대전에 네, 네. 왜 이걸 운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쵸. 이런 거는 채팅방을 운영할 게 아니라 뭐 고객센터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언제든 전화를 받게 한다던가. 헬프콜 센터 이런 느낌으로 해도 근데 이미 되는데. 헬프콜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헬프콜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쵸.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한 뭐 민간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지. 네. 사회 활동으로 이거는 단톡방을 만드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팩트로 말씀드리면 돈 안 들이고 풀겠다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쉽게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만약에 뭉쳐 있으면 또 우리 군에서는 또 움찔할 거예요. 뭉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개개인별로 핸드폰 열어봐라. 그러니까요. 어떤 만 들었는지 확인하자 할 수도 없는 이 거고.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육군이라는 그 조직이 과연 이런 거에 이제 모두 막 정신 쏠리고 막 아침 일어나면 거기 올라온 거 없냐 이런 거 보고 와 이게 과연 맞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이런 말하면 또 곤란한 얘기. 네, 거기 안에서도 또 잘못하면 약간의 인민 재판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같이. 실제로 6대전 카톡방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요? 저는 좀 아예 없었어요. 있어봤는데 아예 관련이 없어요. 저를 이제 불러줘서 가봤는데 네, 저는 네. 거기 나왔어요. 있다가. 왜냐면은 그분들 뭐 올리는 게 네. 물론 필요한 내용도 있고 한데 약간 인민재판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어떠한 문제점을 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뭐 네, 네.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빴다. 저거 잘못했다. 우르르르르. 한번 저거는 징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대화밖에 안 되는 걸 제가 보고서 이 친구들은 약간 인민재판 시기 그리고 군을 사랑하는 것인가 과연 이게 군의 발전과 군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 대한 분노가 그냥 표출되는 건지. 오히려 너네 잘못했지 너네 당해봐 라는 식의 표출인 건지 저는 좀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고 나왔습니다. 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 그래서 멤버 중에. 저도 그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모니터링 그냥 참 관심이 있어서 군에 관심이 있고 보는데 이 톡방 운영한다는 그 게시물을 보고 이거는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봐야겠다 이런 너무 생각이 나갔어요. 들어서 네, 너무 나갔고 나가신 것 같다. 이거는 잘못된 거가 전 맞다고 봅니다. 현역 그래서. 군인분 여러분도 함부로 거기서 네, 떠드시면 현역 군인분들은 100% 여러분들 안보지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데서의 좀 익명의 활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도 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는 분들은 네. 실명을 쓰면 실명 쓰지 말라 그래요. 현역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안전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단톡방을 운영하는 거는 운영자로서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네, 이게 글쎄요.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럼요. 그 여파가 그 군인들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물론 말이. 소통도 있겠지만 결국 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돼 가지고 불만을 계속 얘기하면은 그건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물론 뭐 여러 가지죠. 이 6대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군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많죠. 네. 애초에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한 거를 맞아요. 네. 그냥 민간인이 이렇게 해결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가장 큰데 그 외주화 시킨 거죠, 일종의. 책임에 외주한 이거 거죠. 왜 방관하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군도 방관하는 게 좀 문제이긴 네.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좀 건강하게 좀 우리 군도 좀 정신 차리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라리 정부 기관에서 아니, 국방부 예하로 소통관을 만들어서 다 들어주는 소통 일단 다 들어는 보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들어보는 그런 소통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던가 그러한 좀 그러니까 공적 정책이 좀 영역, 필요한데 공적 테두리 안에서 좀 네.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럼요 공적 네.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야 우리 군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더 선진 강군이 될 수 있고 과학 기술 강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적 영역에서 네. 이렇게 민간인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또 6대전 얘기 나오니까 물론 저도 보긴 봤는데 네. 여러분들 불만이 있으시면 제도적으로 고칠 생각을 하고 공적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카톡방을 절대 운영하려고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건 반지성주의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취임 시대 하셨던 반지성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문제점은 근데 뭐 말해서 뭐합니까? 우리 군도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문제점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니까 자꾸 이렇게 당연하죠. 이게 돌파구가 자꾸 엉뚱한 데로 맞아요. 생각하는데 예. 그겁니다. 군인들이 네. 왜 이런 것까지 갔는가? 다시 또 우리 군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성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 따져서 네 잘못했어. 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모두가 가야 되는 지향점을 위해서 우리의 현재와 지난 과거를 좀 성찰하자. 이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6대전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많은 발전을 또 일으켰습니다. 6대전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 6대전도 좀 이제 건전한 네. 건강하게 갑시다. 이게 6대전도 제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군을 비판하고 네. 또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주셨으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런 역할을 또 상호님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야 이제 또 시작이죠. 좋은 변화가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있었으면 제가 또 갑니다, 여러분. 저는 꼭 진짜로 목표가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과 당직근무 수당 네. 현실화 시키는 것을 제 그쵸. 목표로 제 인생의 목표로 좀 잡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또 초우 2022년 목표 중에 하나예요. 당직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인상에 인상. 관련돼서 제 목표가 있습니다. 네, 공주파 뉴스에 나오는 게 제 목표예요.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게 군인을 위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물론 뭐 할 말은 많죠. 아무튼 우리 이런 역할들을 저와 함께 세진님과 함께 네. 또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네, 또 오늘 우리-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우리 육군협회도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또 좋은 또 후원과 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뉴스나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 주제 같은 것도 넘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달아주시면 또 함께 참여하면서 또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육군과 육군 가족을 위한 후원자 대변자 연결자 역할을 하는 육군협회와 함께하는 아미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